그래서 트럼프 정권의 그 바이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바이오 주가가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서서히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회의 이혜진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이 한 2주간에 걸쳐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일정 폭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또 시장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백신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바이오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식도 포함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소식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바이오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름 테라피틱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뒤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파인 메딕스 수요 예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필라델피아 11월 제조업 지수는 약간 부진하게 나왔지만 1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4개월 연속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 심리 이런 쪽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물가와 관련한 11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2.6%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물가는 안정적이면서 순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는 지난주 말까지는 다소 높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주 25일에 발표된 금리 수준을 보면 4.27%로 다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도 다시 69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2% 상승하는 그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빅파마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한 반면 바이오텍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그 바이오 ETF 관련한 지수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금리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그런 악재는 다소 극복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부분이 다시 한번 반영되면서 일정 부분 빠졌던 부분에 한 70% 정도는 미국 시장이 회복하는 그런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트럼프 2기 정책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좀 피크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텍 ETF들의 동향도 한 3%대 그리고 4%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S&P 500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그런 주간 실적을 보였고요.
빅파마로 구성된 엑셀비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상승해서 최근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반등폭은 약간 바이오텍보다는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수식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3.4% 상승한 반면 코스닥 제약지수는 마이너스 1.5%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코악트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또 타임폴리오 같은 액티브 바이오 헬스케어 ETF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12%, 13%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체 시가총액도 한 2천억에서 1,000억대,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900억대로 깨지는 취약한 수급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알테오젠의 특허 침해 가능성 이슈화로 액티브 ETF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ETF들이 알테오젠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에서 15% 정도 다소 많은 비중의 알테오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확인한 화요일 시점으로 해서 거의 10%대까지 타임폴리오는 급격하게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좀 발빠르기는 하지만 다소 이제 조금 뒤늦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케네디의 그런 불안감은 피크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국 시장 반영,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알테오젠에 대한 특허 침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남은 4분기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케네디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케네디 관련해서는 우려가 지나치다라는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F 주니어 이외에도 CMS 수장으로 지명된 메우멧 오즈라든가 또 마티 마카리 FDA 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이 세 명 다 모두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은 굉장히 거세게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실천력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퀘스천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케네디 같은 경우에 백신에 대해서 이제 항백신주의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맞고 있는 그런 백신까지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이제 잦아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백신 분야를 뺀 나머지 한 95% 분야에서는 꾸준하게 혁신도 일어날 것이고, 또 암이라든가 또 희귀질환에 대한 그런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케네디에 대한 우려감은 피크를 쳤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그 케네디가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는 FDA를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혁신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의약감독국이라는 그 FDA의 커다란 변화는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암이라든가 희귀질환이라든가 이런 치료제의 승인 속도를 케네디가 늦출 것이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케네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만약에 실천한다 그러면 그것은 트럼프에게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거칠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의 그 바이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바이오 주가가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서서히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빅파마보다는 바이오텍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FDA의 그런 구조조정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바이오텍 쪽이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M&A입니다. 바이든 정권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다 M&A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바이오텍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리입니다.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리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 대비 늦춰질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금리의 수혜를 받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자금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량한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랐던 주도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주가 변동이 컸던 종목 한 종목을 골라서 분석해보는 이주가 왜 이래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가 변동성이 대단히 컸던 알테오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주가 변동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머크가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이 폐암의 1차 라인 치료제 정맥주사형과 비교하는 임상 3상에서 주요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머크가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본격적으로 특허 침해 논란에 휩싸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로자임이 특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임상 결과가 잘 나왔고 이제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이 상업화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머크는 심판 청구서, 그러니까 엠다제 특허가 무효다,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그 심판 청구서에서 엠다제의 진보성이 부족하고 또 발명의 상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알트비포 특허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은 이 특허를 받게 된 게 할로자임의 이 pH20의 일부를 차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히알1의 일부를 결합해서 만든 거죠. 중요한 것은 일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알 일부를 가져왔다는 거죠. 인간의 히알루로니 다하제는 5개가 있습니다. pH 20도 그렇고 히알1도 마찬가지로 히알루로니 다하제입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알트비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2개를 차용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일부를 차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논점은 pH 20 전부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를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히알1을 같이 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논점에 의해서 엠다제라는 것은 할로자임이 애난제 이유를 방어하기 위해서 받은 특허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에 관련한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엠다제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가지 이유입니다. 애난제의 일부를 사용했고 그리고 히알이라는 또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진보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점에 의해서 알테오젠의 알트비포는 할로자임의 애난제 또는 엠다제의 특허에 대한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머크가 엠다제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뭐냐? 키트루다 SC 상업화 단계에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엠다제 자체가 특허로서 성립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알트비포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엠다제에 대한 특허는 무효다라는 청구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 코너는 지난주에 주가 움직임이 컸던 종목 한 종목을 골라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름 테라퓨틱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ORM 5029, 이 5029는 오름 테라퓨틱의 리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해서 신규 환자 모집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름 테라퓨틱은 FDA에 보고를 했고 안정성에 대한 종합평가가 완료되고 위험 완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신규 환자 등록을 중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ORM 5029 파이프라인은 단백질 분해제를 종양 특이적인 항체에 접합시키는 DAC입니다. 그래서 오름 테라퓨틱의 TPD 스퀘어 기술을 적용한 DAC로서 오름 테라퓨틱의 리드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오름 테라퓨틱 5029는 특징적인 게 지금 IP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6년 기술 이전 목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백질 분해하는 타겟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랫폼 중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름 테라퓨틱 5029는 GSPT1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SPT1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환자의 이상이 발생을 해서 현재 중단된 상황인데요.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케네디와 트럼프 지명자에 대한 우려감은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바이오 산업에 좀 더 유리한 측면, 그러니까 약가 인하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M&A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부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는 다시 상승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